중학교 3학년 생물 시간입니다. 오늘 교과서 144쪽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그 눈과 귀까지 했었죠. 오늘은 코와 혀를 한꺼번에 좀 볼 겁니다. 왜 같이 봐야 되는지도 이제 수업하시면서 알게 되실 테고, 코의 구조, 그 다음에 그 냄새 맡기까지 과정, 그 다음에 혀의 구조, 역시 그 맛을 느끼기까지 과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지난 시간 봤던 거 잠깐 한번 다시 볼까요? 청각의 성립 경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소리는 매개 물질이 있어야 됐죠? 네, 공기라는 매개 물질을 통해서 소리가 전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웨이도, 귓구멍과 그 다음 단계가 네, 고막이었습니다. 고막 얘기는 제가 몇 번 드렸었는데 뭐 쉽게 손상된다는 얘기도 드리긴 했었습니다만, 네, 특이한 점은 고막에서는 우리가 뭐 어떤 일이 일어나죠? 네, 그렇죠. 고막은 우리가 진동을 느끼는, 네, 진동이 일어나는 곳이고, 귓속뼈는 그렇죠, 증폭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소리가 한 20배 정도 증폭이 되는 곳이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달팽이관에 그렇죠, 청각세포가 있었고, 청각세포가 청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로 전달되어지면 우리가 듣는 과정을 느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과정 봐주시고요. 몸이 회전하거나 기울어지는 거는 네, 평형감각이라고 했는데, 회전감각은 어디에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회전감각은 반고리관이었고요. 이렇게 세 개 이렇게 생겼던 거. 그 다음에 기울기 감각은 네, 전정기관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가 이 회전감각이나 이 기울어지는 걸 느끼는 평형감각은 어디에서? 그렇죠. 여기는 특별하게 대뇌가 아니라 네, 대뇌가 아니라 소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대뇌로 가는 게 아니라 소뇌에서 우리가 감각을 느끼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오늘 계속해서 코와 혀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맛이 없어요. 그럼 향이 나는 이 가루를 넣어볼까요? 아까보다 훨씬 맛있어요. 천연 향신료를 넣었거든요. 향신료를 첨가하면 음식이 맛있게 느껴지는 까닭은 무엇일까? 네, 조미료가 아니라 향신료를 넣었다가, 향신료는 말 그대로 향이 나는 거죠. 네, 그러면 조미료가 아니라 향신료를 넣었을 때 왜 음식의 맛이 더 맛있게 느껴질까라고 물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중에 장금이가 계신가요? 맛을 보는 거를 얘기를 할 때 그 단순히 이제 맛만 우리가 느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향도 같이 느껴서 그 맛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음식을 맛본다는 거는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듯이 미각만을 느끼는 게 아니라 네, 미각과 후각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느끼게 되는 감각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미각이 아니라 음식 맛은 미각뿐만 아니라 후각도 같이 네, 작용한다는 거를 기억을 하시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음식 맛을 보실 때 코를 막고 음식을 맛보면 맛을 다 미처 느끼지 못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굳이 그렇게 막고 하지 않아도 전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코감기나 이렇게 냄새를 맡지 못하는 상황에서 입맛이 없고 아무 맛도 느끼지 못했다는 거를 아마 경험을 해보셨을 겁니다. 조금 더 이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후각이라고 하죠. 코에서 우리가 냄새를 맡는데, 이 냄새는 어떤 상태로 맡냐면, 그렇죠, 우리가 냄새를 맡는 거는 그쵸,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맡고 그 느끼는 감각을 우리가 후각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는 데 좀 방점을 좀 찍어볼까요? 코에서 우리가 그 느끼는 감각은 기체 상태의 물질이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냄새를 느끼는 감각입니다. 코의 구조를 들여다보시면
여기 콧구멍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 쭉 들어가 보면은 좀 확대를 시켜봤어요. 이 부분에 후각 신경이 존재하고, 그다음에 그 코 윗부분의 점막 같은 부분이 후각 상피인데 거기에 이제 후각 세포가 존재합니다. 이 후각 세포는 이 후각 신경이랑 연결돼 있어서 역시 결정적으로 나중에 이제 그 후각 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이 돼서 우리가 아 무슨 냄새가 난다라고 느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후각 세포는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기체 상태에서 뭐 막 우리가 액체나 고체 상태에서는 냄새를 맡지 못해요. 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물질의 상태는 기체 상태여야 가능한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후각의 상피 같은 경우는 코의 윗부분에 있어서 그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냄새로 우리가 맡을 때 자극으로 받아들이는 후각 세포가 후각 상피에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후각 신경이 이렇게 뇌에 연결이 돼 있고 후각 상피에 후각 세포가 존재한다는 거. 우리가 뭐 계속 얘기했었잖아요. 망막에 시각 세포가 있고 그 다음에 청각 세포는 그렇죠. 달팽이관에 있었고 이번에 코에서는 냄새를 맡는 후각 세포는 후각 상피에 존재를 합니다. 피부 안쪽에 있는 점막 같은 피부죠. 그 안쪽에 보면은 이제 후각 세포가 존재를 하고, 비교적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체 상태 화학 물질이 우리 후각 세포를 통해서 연결이 된 후각 신경을 통해서 전달이 되어지고, 그리고 대뇌에서 역시 그 감각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네, 비교적 간단하죠. 네, 이렇게 우리가 냄새를 맡고 같이 이제 또 얘기를 할 건데, 근데 이제 의외로 이 그 코가 느끼는 감각이 좀 피로를 해서 피로를 잘 느껴. 그래서 내가 똑같은 냄새를 뭐 좋지 않은 냄새라도 뭐 고양이 냄새 같은 거, 무슨 거름 냄새 같은 거, 화장실 냄새 같은 게 계속해서 느껴지지 못해요. 한 뭐 30분 이상 느껴지지 못하기 때문에 더 짧은 시간에도 한 5분 이상 계속 그 냄새가 되어지면 우리는 그게 이제 피로하기 때문에 되게 빨리 예민한 반응이기 때문에 느끼지를 못합니다. 시간이 지나고 나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혀에서 느끼는 미각에 대해서 보면, 혀에서는 우리가 음식을 먹어서 이제 맛을 느끼는데 그게 어떤 상태에서 우리가 느껴지냐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여서 맛을 느끼는 감각이 미각입니다. 앞에서 후각은 우리가 기체사 냄새 맡잖아. 그거는 이제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었다면은 혀에서 느끼는 거는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입이 마르거나 하면 맛을 잘 느낄 수가 없잖아요. 그게 침에 의해서 음식물을 녹여져서 액체 상태로 만들어진 다음에 우리 보면 입을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이 혀에 투들투들한 그런 돌기 같은 것들 있죠. 거기서 이제 이걸 이제 이 두들두들한 돌기 하나하나를 유두라고 하는데, 보시면 이 유두 안에 맛봉우리, 꽃봉울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이름이 맛봉우리야. 그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라고 액체 상태 화학물질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맛세포가 존재하고, 역시 이게 이제 미각신경과 연결이 되어져서 뇌로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자극이기 때문에 어디로? 네, 그렇죠. 대뇌로 전달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냄새는 기체 상태로 맡고요. 네, 그다음에 우리가 맛을 느끼는 거는 액체 상태에서 자극을 받아서 느껴진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각의 성립 경로를 보시면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 말씀드렸던 대로 유두에 있는 맛봉우리 안에 맛세포에서 미각 신경과 연결돼서 뇌로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느끼는 맛 있잖아. 기본적으로 혀로 느끼는 기본적인 맛에는 여러분 알고 계시지만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의 몇 가지, 우리 오미라고 말하죠. 5가지 맛이 있고, 단맛은 잘 아실 테고, 짠맛도 잘 아실 테고, 신맛과 쓴맛, 그 다음에 감칠맛 같은 경우는 조미료에 이제 많이 들어가 있는 맛이기도 한데, 그 아미노산 일종인 그 글루탐산의 맛입니다. 고기나 생선이나 다시마 이런 게 들어가면 되게 감칠맛이 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맛있다라고 느끼는 그런 맛입니다. 자, 영상
하나 보시고 조금 깊이 들어가서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맛을 느끼는 걸까? 먼저 음식이 입 안으로 들어가면 이로 잘게 부서지고 침으로 녹은 흐물흐물해진 음식물이 혀 유두와 만나. 혀 유두 옆쪽에는 맛봉우리, 즉 미뢰가 있는데 미뢰에는 맛을 느낄 수 있는 미각세포가 10개에서 50개 모여 있어. 미각세포는 음식물에 섞인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을 전달받은 다음 뇌로 정보를 보내. 그러면 대뇌 두정의 깊은 곳에 있는 미각 중추에서 맛을 구별해 느끼게 되는 거야. 네, 우리가 맛을 보는 과정을 좀 설명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해보기 싫으면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눈을 가리고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같이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조금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이제 뭐 그 눈을 가리고 이제 맛을 봤을 때랑 그렇지 않을 때랑의 이제 과정을 좀 보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냄새를 맡는 거는 우리가 이건 좀 쓰고 갈까요? 교과서 이제 145쪽에 보시면은 그 눈을 가리고 맛을 봤을 때랑 그 다음에 그 이제 후각을 통해서 이제 맛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거보다는 이제 사과 냄새 맡기까지 과정하고 사과 맛을 느끼기까지 과정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했던 내용을 다 정리하는 거라서 좀 띄워드릴게요. 한번 써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과서 145쪽에 이 부분만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과에서 나온 거는 이제 사과 냄새죠.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이니까 냄새는 기체 상태로 우리가 인식을 한다고 했고, 후각세포, 그 다음에 후각신경, 뇌는 대뇌겠죠. 그래서 사과의 냄새를 맡는 과정이, 우리가 냄새를 맡는 과정을 이제 사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고, 동시에 우리가 사과를 먹으면서 사과 냄새도 맡지만 사과 맛을 보잖아요. 사과 맛을 볼 때는 사과를 우리가 혀에서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로, 사과를 뭐 먹을 때 보면 이제 과즙이 나오잖아요. 그 액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침을 섞어서 맛세포에 전달이 되어지고, 그러면 미각신경을 통해서 역시 대뇌로 전달이 되어서 우리가 사과의 맛을 느낍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맛을 느끼는 거는 혀에서만 느끼는 게 아니라 후각과 같이 연계해서 우리가 맛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맛은 이제 뭐 다섯 개까지밖에 없잖아요. 5가지밖에 없는데 우리가 느끼는 맛의 종류는 더 다양해. 그거는 냄새를 같이 맡으면서 굉장히 다양한 여러 가지 맛을 우리가 느낀다고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자, 교과서 145쪽 문제를 푸시고 요거 찍어서 이제 패들렛에 좀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제 썼던 거 정리된 거 같이. 자, 냄새를 맡기 위해서는 코의 후각 상피에 있는 후각 상피에 뭐가 있다 그랬죠? 무슨 세포? 네, 후각 세포가 존재하고, 요거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눈, 그다음에 귀, 이번에는 코, 그다음에 혀까지, 혀에 있는 세포들이 냄새 맡고 보고 듣고 맛보고 하는 세포들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같이 좀 정리 한번 해보시고요. 이때 기체 상태의 화학 물질을 자극으로 받아들인 다음에 이 자극이 후각세포에서 후각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되어진다라고 냄새 맡는 과정을 지금 몇 번째 다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맛보는 미각신경에서 전달된 자극을 분석해서 맛을 느끼게 되는 부위는 당연히 맛은 역시 느끼게 되는 거니까 모든 감각기관은 최종적으로 어디다? 되뇌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문제가 다시 나오죠. 입안이 마르면 음식을 먹었을 때 맛을 제대로 느끼지 못한다. 여러분 경험하셨을 때고요. 뭐 아프거나 아니면 이제 뭐 좀 건조한 상태에서는 바로 맛을 보면 막 꺼슬꺼슬한 느낌이 들고 맛이 안 들 거야. 이거는 액체 상태로 우리가 음식의 맛을 느낄 수가 있는데 마를 때는 그게 이제 액체 상태가 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침을 고여서 침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이게 액체 상태가 되고 나면 우리가 그 맛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여기도 길게 잘 안 쓰실 것 같아서 몇 줄을 좀 쳐드리면, 말씀드렸다시피 액체 상태로 침이 마르면 액체 상태로 놓기 어렵다. 그래서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라고 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2개만 풀고 일단 오늘 동영상 수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후각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했네요. 후각은 가장 예민한 감각 중에 하나입니다. 쉽게 필요한다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상피에 후각세포가 모여있다. 후각신경은 자극을 대뇌로 전달한다. 모든 감각은. 후각세포는 기체상태 화학물질에 의해서 자극을 받는다. 이게 기체상태인지 액체상태인지를 바꿔서 제가 문제를 낼 때도 여러분들이 인지하시고 맞출 수 있으셔야 합니다. 네, 다 맞는 얘기니까 5번이 답이겠죠. 어떤 냄새에 피로해졌을 때 새로운 종의 자극이 주어져도 냄새를 맡을 수 없다. 피로해졌어도 이제 다른 자극이 오면은 새로 내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냄새는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금방 빨리 못 느끼게 되지만 새로운 또 다른 냄새가 나면 또 금방 또 느껴서 우리가 그 냄새를 인지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혀로 느끼는 맛의 종류가 아닌 거 아까 쭉 말씀드렸는데 뭐 외우지 않으셔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빨리 넘어갔습니다. 단맛, 짠맛, 쓴맛. 하나가 더 뭐였죠? 네, 감칠맛이었는데 여기 매운맛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죠. 여러분 매운맛 되게 좋아하시는데 이 매운맛이나 떫은맛 같은 경우는 감각이 아닙니다. 매운맛은 일종의 이제 통증이에요. 그러니까 피부 감각의 일종인데 뒤에서 이제 배우겠지만 매운맛은 오히려 이게 맛이 아니라 통증. 예, 통증에 가깝다는 걸 알고 계셔요. 그래서 매운 거 너무 많이 좋아하시면 물론 이제 몸에서 우리가 그 보상을 하기 위해서 아드레날린이라는 그런 물질이 나오긴 하지만 이 원래 매운 맛은 맛이 아니고 역시 떫은 맛도 이게 앞점에서 느끼는 그런 감각이기 때문에 맛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계시는 그런 맛의 종류 중에 하나인데 매운 맛이 아니라 여기 들어갈 거는 네, 감칠맛이었죠. 기억하시면 되고요. 오늘 동영상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 퀴즈 푸시고 언제나처럼 네, 그리고 패들렛에 그 스스로 확인하기랑 그 적으셨던 부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수업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역시 안 하고 계신 분들 경우는 제가 다 체크를 하고 있고 이게 수업이 안 들은 걸로 간주를 하고 제가 이 수업 안 들은 거는 그렇게 체크가 되니까 반드시 퀴즈랑 패들렛까지 올려주셔야 완료가 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